신인규의 아침 저널 3부 시작합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요, 지난 25일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30일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는 글을 적었는데요. 여야 모두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속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오리무중의 상황입니다. 오늘 3부에서는 박영식 시사평론가님과 함께 한 주간에 올라온 정치인들의 SNS 게시물을 살펴볼 텐데요.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SNS를 좀 들어가기 전에 예. 속보가 간밤에 좀 나와서 많은 네. 분들이 좀 많이 놀라셨을 텐데 네.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장제원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됐다라는 속보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뭐 수사 과정 중에 좀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좀 어떻게 이 사안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또 향후에 이게 또 전국에 미칠 영향, 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박영식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이제 변호사님이시기 때문에 또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그 수사 대상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되는 것이고, 수사는 뭐 진척이 되더라도 일단 종결되는 경우가 공소권 없음이 되겠죠. 대다수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현 단계에서 법적으로 어떻다라고 이제 단정하는 것은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피해자분이 왜 폭로를 하지 않고 지금에 이르게 돼서 이 진실을 고하려고 했던지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이제 2015년에 있었던 사건으로 강남의 한 호텔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장을 하고 있고, 어제 이제 한 언론사를 통해서 제시된 명백한 증거라고 보이는 호텔 내부의 촬영본과 또 장제원 전 의원의 목소리로 추정이 되는 어떤 남성의 목소리, 또 더불어서 사건 당일 이윽고 나서 오전에 해바라기 센터라는 곳을 지인과 함께 방문해서 기록을 남기고 증거를 확보하고, 심지어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기록한 메모까지 등등, 이런 뭐랄까 정황 증거뿐만 아니라 명백한 이 준강간 치상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피해자 쪽에 대다수 확보가 되어 있었다라는 이 사실관계들, 예. 이것만 놓고 판단해 본다면 상당히 장제원 전 의원에게는 기존에 있었던 진술들이나 발언들이 배치가 되는 정황들이 다 나와버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집에 갔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던 바 있기 때문에 당시에 범행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이 만약에 그 남성이 장제원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여서 이제 이런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피해자 입장에서 상당히 뭐랄까 이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유는, 원래 오늘 법률 대리인과 함께 오전 10시에 예.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었어요. 지금이 어찌 보면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고려해서 이 발표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예. 피해자분은 어떠한 뭐랄까 이거 적절한 보상 내지는 사과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지금 그런 것들을 뭐랄까 판가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해 버렸고, 오늘 보도를 보니까 장제원 전 의원 쪽에서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타살 혐의점이 없다라고 수사기관 쪽에서 언급을 했다라고 하면, 그 유서 내용 중에는 뭐 이제 유족분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어떤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굉장히 좀 뭐랄까 이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억울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이제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추모라든지 또 내지는 뭐 평가가 당연히 뒤따를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수밖에는 없을 거고요. 아무래도 공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뜻은 이제 피해자가 있는 그럼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은 균형을 가지고 이건 봐야 될 사안이다. 그래서 피해자의 입장도 충분히 좀 대변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SNS로 좀 들어가 보면요. 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여야 모두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SNS에 글을 올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이 지난 30일 페이스북을 보니까요. 변론 종결로부터 최종 결론 선고가 많이 늦어지는 데는 필히 그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라고 이렇게 적었네요. 예. 지금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원래는 국민의힘은 선고를 좀 미루자 네. 이런 입장이었다가 네. 최근에는 또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장동혁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니까요. 국민의힘 의원이신데 지난 28일에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을 확보하지 못한 문형배 권한대행이 퇴임 직전까지 선고를 질질 끌 심산인 것 같다. 만약 여기서 선고를 하지 않고 먹튀까지 한다면 문형배 권한대행은 가장 무책임하고 비겁한 최악의 재판관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야 입장이 당연히 다르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 쪽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러니까 국민 다수가 느끼는 분노의 감정을 전함과 동시에 사실은 이 페이스북에선 그런 말도 했거든요. 헌법재판관들이 느끼고 있는 일종의 부담이라는 게 우주의 무게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강혼양면 전략을 택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함과 동시에 중진분들이나 혹은 이재명 대표로 비롯되는 이제 지도부들이 좀 뭐랄까 헌법재판소를 달래는 그런 형태의 메시지도 나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힘 쪽의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예. 보수 측이나 아스팔트 극우 쪽에서는 사실 이 헌법재판을 탄핵 심판 선고를 4월 18일 이후로 계속적으로 지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오히려 뭐랄까 지금 상황이 문영배 재판관 같은 사람이 질질 끌고 있다라고 너무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무엇일까?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무죄까지 일단 올인을 했는데 거기서 무죄가 남으로 인해서 이 상황을 지연시키는 데 정치적인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특히 국민의힘 대권 잠룡들의 반응이 좀 뜨거웠죠. 어떤 입장들이 나왔습니까? 일단 한동훈 전 대표의 페이스북은 이 판결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세훈 시장의 페이스북에서는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이재명 의원이 억지 무죄가 된 것은 사법부의 하나회 덕분이다. 사법부의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냐. 오히려 잘 되었다.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범죄자와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 사실 재판부가 그 사진 조작까지도 인정을 좀 했잖아요. 맞아요. 그 판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번 공직선거법 2심 항소심 재판부가 아주 정확한 판결을 내렸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골프 언급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 해외에서 찍은 10명이 함께 나온 단체 사진을 4명이라고 해서 작은 사각의 틀에 넣고 당시 국민의힘에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증거로서 제시한 사진이었거든요. 재판부가 그 사진을 조작이라고 정확하게 판결을 이제 해줬습니다. 의도성까지 판단을 함께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될 터인데 지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실제 이 사진을 맨 처음 제공을 했던 현재 개혁신당 최고위원인 이기인 최고위원은 자신이 어쩌다 보니 사진 조작범이 됐다라는 언급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 좀 뻔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4명만 나온 사진이 조작이라고 언급한 이재명 대표를 문제 삼아서 검찰이 기소했고 그런데 실제 이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이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제시됐다. 판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진 조작에 밈이 돌고 있는 것을 뭐랄까 합당한 비판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조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을 상대로. 예. 저는 이건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이나 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을 부각시키는 것과 왜곡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각과 왜곡은 그럼요. 다르다. 다른 문제죠. 근데 다른 걸 같게 여기니까 지금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밈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요. 저는 정치인으로서 명성을 쌓고 싶은 것인지 악명을 쌓고 싶은 것인지 특히 이 이기인 최고위원이라는 분은 고민을 좀 하시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어떤 뭐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이 아무렇지 않게끔 느껴지는 그런 스탠스이신 것 같던데 저는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확대라는 것과 조작이라는 게 개념 자체가 일단 다르고 국민들도 충분히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별을 하고 계시고 또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바로잡은 현재 유효한 판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식 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